이후에 미국에서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4월 27일 미국의 군수업체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5대 군수업체의 주가가 100억 달러 날아가요. 자,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에서 중간선거 유세를 했어요. 거기 모인 청중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연설을 하니까 외치는 거예요. 노벨상, 노벨상, 노벨상.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의 약속이면서 남북미가 공동으로 한 약속이죠. 미국이 이것을 이행했다면, 그래서 판문점 선언이 실현되어 나갔다면 미국의 군수업체 주가는 더 떨어졌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짐 로저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죠. 여기서 투자가가 뭐예요? 투기꾼이라는 거예요. 돈 냄새 맡는데 귀신이란 얘기죠. 자, 이 사람이 2019년에 책을 썼습니다.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 자, 거기에 핵심이 뭐냐? 앞으로 10에서 20년 사이에 한국이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된다 이거예요. 투자가에게 흥미로운 곳이라는 게 뭐예요?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말이 돼요? 자, 한국 지금 현실이 어때요? 첫 번째, 불평등이 세계 수준이죠.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불평등 지수가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죠. 99% 서민의 돈이 1% 부자에게 자꾸 빨려 들어간다. 두 번째, 저출산이 세계적 수준이죠. 합계 출산율이 2019년에 0.92명이에요.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되는데 그거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자, 세 번째, 저성장. 코로나19가 퍼지기 전 2019년에 우리 한국의 전 산업 생산 증가율이 플러스 0.4%였어요.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0.7%. 자, 1, 2, 3. 이것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소비 여력은 점점 떨어져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이 된다? 무슨 얘기냐? 분단 상황을 극복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거죠. 자, 분단을 극복하는 게 뭘까요? 자, 그게 만약에 이런 거라면 남이 북을 흡수하거나 북이 남을 적화하거나 이러한 통일이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북을 흡수하려고 하면 그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북이 우리를 적화, 통일하려고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은 전쟁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단을 극복하는 그게 이런 거라면 서로의 체제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력 가능한 분야에서 서로 힘을 합쳐 나가는 이러한 통일이라면 이것은 가능해요. 대표적인 게 경제. 남의 자본과 기술과 노동력, 북의 자원과 과학과 노동력, 이것을 합쳐 나간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이 되고도 남는 거죠. 2009년에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제가 통합된 한반도는 일본보다 GDP가 더 높이 올라간다. 짐 로저스가 말한 게 이러한 상황이죠. 자,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열린 거예요. 자,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역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이에요. 1. 새로운 북미 관계를 서약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체제. 세 번째는 뭐냐?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한다 이거예요. 자, 이 3항의 이 문장은 두 가지를 재확인하는 거죠. 하나는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이거예요. 그것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북한이 북한만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죠. 뭐예요?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한반도의 비핵화가 뭐예요? 자, 한반도에는 북에 핵이 있죠. 믿어달라고 막 핵실험을 하고 그랬죠. 남쪽에는 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에 핵 잠수함이 들어오고 핵 항모가 들어오고 전략 폭격기가 들어오면 핵이 있고 이게 나가면 없냐? 그게 아니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남쪽에도 미국의 이 핵이 있는 거예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의 핵과 남쪽의 미국의 핵을 동시에 없앤다 이 얘기예요. 또 하나 확인한 게 뭐예요?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자, 4.27 판문점 선언에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이게 있잖아요. 이것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다시 확인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미군의 유해 송환이죠. 정상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돌아갔습니다. 6월 13일 날 밤에 이 사람이 트위터에 올려요. 오바마는 북한이 우리의 가장 크고 커다란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오늘 밤 푹 자길. 자기가 했다 이거죠. 자기가 북미 전쟁 위기를 해소했다. 미국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잘 자라. 이 얘기죠. 그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 55%가 나왔어요. 당시 이 사람의 지지율이 41%였어요. 이 사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뭐예요? 북하고 협상을 잘해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다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6월 18일 미 국방부가 그해 8월로 예정된 UFG 훈련을 중단한다. 공식 발표를 했어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한 거죠. 그런데 대북 제재는 해제하지 않았어요. 완화하지도 않았어요. 6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6건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했습니다. 그로부터 50여일이 지난 8월 17일 북의 언론이 두 가지를 실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시찰했는데 거기서 이러한 건설 공사는 강도적인 제재 봉쇄로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적대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어요. 두 번째는 종전선언은 미국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런 논설을 실었어요. 자, 약속해놓고 왜 제재 이것을 해제하지 않냐.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것을 왜 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만이 목까지 차오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북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면은 자, 북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 여론조사하면 55% 나오잖아. 이게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승리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자, 미국이 이것을
어떻게 넘겼을까요? 8월 31일 청와대가 발표합니다.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남북이 합의했다. 9월 5일 날 대북 특사를 파견한다는 거예요. 그 바로 전 9월 4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50분 통화를 합니다. 자, 9월 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어요. 이 친서에는 9월 4일 날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통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한 거죠. 자, 9월 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방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만이 목까지 차올랐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신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준 거죠. 자, 뭐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그것이 북의 그런 어떤 불만을 누그러뜨렸다는 거죠. 자, 그게 무엇일까? 두 번째,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자, 9월 18일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2시간. 그리고 9월 19일 날 또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70분 동안. 그리고 9월 19일에 평양 공동 선언이 나오죠. 1조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적대 관계를 해소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다. 이거예요. 2조이랑 금년 내에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한다는 거예요. 2항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 공동특구, 동해 관광 공동특구 문제를 협의한다. 자, 1조가 뭐예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2조가 뭐예요? 대북 제재 해제, 완화. 그것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남과 북과 미국이 4.27 판문점 선언, 6.12 북미 공동선언에 이어서 똑같은 약속을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20여일 후 10월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이 질의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답을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은 유엔 제재 때문이 아니라 오이사 조치 때문이냐? 그렇다. 오이사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냐? 검토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3번 외쳤어요. 금강산 관광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자, 10월 30일 미 국무부가 한미 워킹 그룹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뭘 하는 거냐 했을 때 유엔 제재와 합치하는 남북 협력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유엔 제재와 합치하는 남북 협력이라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 남북 협력을 하지 못하게 이것으로 막겠다. 그 얘기죠. 이후에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무산됐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현지 방문 하지 못했죠. 11월 5일 미 국무부가 발표를 합니다. 11월 8일 뉴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의 통전부장이 회담을 한다. 자, 뉴스가 났어요. 미국 사람들이 5월 31일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을 방문한 다음에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어. 그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야,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에 오면은 또 한 번 북미 관계에 진전이 있겠구나. 트럼프 북하고 잘 풀어나가네. 자, 11월 6일 중간선거가 있었어요. 공화당이 상원을 지켰고 하원에서도 선전을 했죠. 자, 그날 11월 6일 12시 1분,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끝난 지 1분 만에 미 국무부에서 발표했어요. 11월 8일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회담은 연기됐다. 자, 1년 내내 미국은 남과 북을 향해서 약속을 3번 했죠. 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 지키지 않았어요. 어음을 3장 끊어주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부도 처리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